그 전에는 그냥 쭉 정규 수업 합니다. 그 전에는 전주까지도. 왜냐면 이제 여러분 시험 끝나고 한 2주 정도 뒤면 종강이야. 물리는 종강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프리인터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과목이 달라지는 것 뿐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없겠지. 없겠지? 자, 봅시다. 일단은 개념을 복습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이제 복습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전류에 흐르는 자기장은, 전류에 따라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는 비례하고, 이제 거리에는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거리에는 반비례. 그리고 방향은 이걸로 한다고 했죠. 그렇죠? 방향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전류 I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 한 개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제 B다. R분의 I에 해당하면 이걸 B라고 취급을 하겠대. 이걸 B라고. 그러면 자, 이거 하얀색 도선은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얘는 도선의 왼쪽은 나오고 오른쪽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은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큼 생기고, 그치? D만큼 떨어져서 I만큼이니까. R분의 I가 아니죠. D분의 I를 이제 B라고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가로로 누워있는 이 직선도선에 의해서는 오른쪽으로 전류 흐르니까 요렇게죠. 그래서 위에는 나오고 밑에는 들어가고, 그래서 나오는 방향 위에니까 위에는 마이너스, 아래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0 되는 거지. 요렇게는 이제 상쇄가 될 거니까 자기장의 세가 0 될 거고, S에서는 플러스 2B, P에서는 마이너스 2B니까 이제 P랑 S에서 2B가 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14번. 반지름이 일정한 원형 도선을 수평면에 대해 수직으로 놓고 전류를 흘렸다.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자침의 N극이 마이너스 X방향을 가리킨대. 이쪽 봤다는 얘기가 그렇죠? 오른쪽이 플러스 X방향이니까 반대쪽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자기장이 생겼다야.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렇죠?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A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다. 맞고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O와 P에서가 같다. 다르죠? O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 이런 거야. 이 도선은 지금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죠.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선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해야 되고, O와 어디야? 5점과 Q점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 아니야. O가 더 셉니다. O가 전선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O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막 되게 길긴 한데 결국에는 그냥 요거 설명한 거예요. 그냥 나 그림을 그냥 설명한 겁니다. 자, 반지름 2R인 원형 도선 기역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전류가 여기는 나오는 거죠. 전류가 나오는 걸로 이제 흐른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누워있는 건가? 얘가 동그란 거죠, 원래는. 그쵸? 이게 지금 좀 누워있구나.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B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R분의 이 문제에서는 2R분의 I를 이제 B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나와 같이 반지름 R인 도선 겹치도록, 중심이 겹치도록 놓았다. 그랬더니만 자기장의 세기가 B가 되었대요. 자기장의 세기가 B. 그러면 자, 얘는 지금 가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B인데 여기다가 뭘 했더니만 똑같이 B가 나와야 된대. 그럼 둘 중 하나죠. 플러스 2B가 되던지, 그래서 플러스 B로 만들든지, 아니면 0이어서 마이너스 B가 되던지, 그래야 크기가 B가 될 거니까.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지. 0이라는 얘기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2B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2B가 되려면 자, 이건 R이니까 2B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2 곱하면 R분의 I가 이제 2B가 되죠. 2R분의 I가 B니까 2배 하면 여기 2배 되겠지, 그치? 이게 없어지니까. 그럼 여기 R이라고 했으니까 전류는 이제 I가 될 거고,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이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반시계로 흘러야겠네요. 반시계. 그래서 자, 가에서 전피에 생긴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 맞고요. 나에서 도선 니은에, 이게 니은이죠? 안쪽에 있는 게. 니은에 흐르는 전류에 생긴 자기장의 세기는 2B다. 맞고요. 나에서 니은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아니고 니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기억 니은만. 지그스 왜요? 아, 시계 방향이구나. 그치. 이게 시계 방향이지. 그치. 네, 추석 때 이제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중학교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중학생이야. 그래서, OA, 아직도 기억나. 아, 졸라 창피했는데. 이게 90도래. 그 문제가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있어. 자, OA는 한 바퀴 도는데 36분이 걸려. 그리고 OB는 한 바퀴 도는데 72분이 걸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OA와 OB가 130도가 될 때는 몇 분 후인가?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저거 우리가 저거 배우면 그냥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 OA가 그러면 1분에는 분당 10도가 가는 거잖아. 분당 10도 움직이는 거잖아. 야, 씨발 360도잖아. 저기 36분에 1바퀴라고 아니, 이게 시계야. 한 바퀴 돌 때 36분이면은 시계니까 시계야. 한 바퀴 돌 때 36분이니까 1분당. 야, 씨발 내가 이걸 설명해 줘야 되니? 중3들? 그럼 이제 72분은 1분에 5도라고 했잖아. 5도. 그치? 그러면은 얘랑 하면은 OA가 이렇게 10도 갈 때 얘는 이제 5도 올라올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1분당 5도씩 커지는 거잖아. 그치? 원래 90도였다가 1분 뒤면 95도가 되고 1분 뒤면 100도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130이 되려면 8분이 있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8분이라 알려줬지? 틀렸지. 이게 반시계잖아. 반시계. 시계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 그렇잖아. 시계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일단 90도 먼저 따라잡고 90도 먼저 따라잡으려면 90 나누기 5니까 얼마야? 18분인가? 네. 근데 그럼 이제 따라잡았어. 그 다음은 다시 5도씩 멀어질까 130에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냥 이걸 알려줬지? 그냥 보다가 얘가 하도 못 풀어가지고 하도 못 풀어서 걔는 내가 수학 선생님인 줄 알거든. 내가 틀렸지? 졸라 창피하더라고. 내가 계속 생각했어. 씨발 뭐가 틀렸지? 근데 계속 생각했어. 걔는 딴 문제 풀 때 아니 왜냐면 짚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틀려줬는지. 그거를 해야 되지. AS를. 응? 근데 씨발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거를. 근데 이게 되게 걔네 시스템이 수학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답을 이렇게 내잖아. 그럼 그 문제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답을 제출하면 그 문제가 없어진대. 몰라? 그게 시스템이래, 그게. 그래서 하루에 몇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게 있더라고.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해설 안 나오고 해설 안 나온대. 그럼 이제 8분이 내가 8분 할 때, 야, 이거 틀리면 졸라 쪽팔릴 것 같은데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걔가 되게 소극적이야, 걔가. 여자인데, 틀렸어요. 존나 창피한 거야. 근데 이제 AS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는 설명해줬는데 몰라.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 맞긴 맞을 건데. 근데 얘가 나한테 불신이 너무 싹튼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그러면 다시 못 물어보. 그치. 불신이 막 엄청 생길 거 아니야. 이 새끼는 뭐 하는 거지? 내가 강사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것도 고등학생들 가르친다는 것도 뻔히 아는데. 조졌어, 씨. 방금도 틀렸잖아. 조졌어, 어떡하지, 진짜? 얘가 어릴 때는 나 물어봤거든. 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 이모부가 나야. 너 이모부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지. 걔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냥 단 거 먹고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돌아가세요. 너무 당황했어.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처가댁이지? 이 아이가 처가댁에서 만난 나의 모습은 그냥 단 거 먹고 누워있는 사람이구나. 졸라 당황했어 진짜. 근데 이제 그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었는데 조졌다. 오히려 더 많지. 뭘? 단검이라 들었어요. 단검을 왜 먹어 이 새끼야? 내가 동춘 서커스 다녀 이 새끼야? 어? 단검을 씨발 왜 쳐먹어? 어? 야 봐. 내 귀도 안 들리는 새끼랑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 이제 관련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나가봐야 어차피 국어랑 연관지에서 할 얘기가 이 새끼들 문해력에 딸리니까 문제를 해석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저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난 나가서 뭐라고 해야 돼? 일단 국어도 중요한데 귀부터 파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귀가 파야 된다. 응? 씨발 이것도 영상을 못 쓰겠네. 젠장. 야, 보자. 도영아 미안하다. 자, 그림은 속이 빈 원통 전선을 이렇게 감았고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래서 여기 긴 게 플러스예요. 헷갈리면 안 돼. 긴 게 플러스고 이제 짧은 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니까 오른쪽이 이제 N극이 되고요. 왼쪽이 S극. 그래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올 거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A 방향이, 화살표 머리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점에 놓으면, A점에 이렇게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바라볼 거니까 N극, S극이라서 인력이 작용한다. 맞고요. A점에 놓으면 N극은 오른쪽, 맞죠? 화살표 오른쪽. 그리고 가변저항의 크기를 감소시키면 전류를 증가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전류가 세지면 자기장이 세지겠죠. 어느 지점이든 자기장은 세집니다. 그래서 A, D, E는 A는 오른쪽, D는 오른쪽 이렇게 가니까 E는 왼쪽입니다. 자기장이 같지 않고요. 그리고 B와 C에서 자기장이 세기는 같다. 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솔레노이드에서는 내부에서는 어디든 자기장이 같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다음에 17번. 자, 그림 가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금속 가루가 이렇게 있다. 자, 이거 자성하는 건데, 자,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강자성체도 상자성체도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석이 아닌데 얘를 이제 N극과 S극 사이에 넣으면, 이렇게 생긴 자기장 사이에 넣으면, 강자성체는 이렇게 해서, 상자성체는 조금, 반자성체는 조금 반대로 해서 S극에서 N극이죠. 자기장은.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 이렇게. 그래서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S극과 S극, N극과 N극이 마주 보니까 반자성체는 좀 외부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라고 했고, 반대로 다른 애들은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자, 금속 가루가 막대 자석으로 문지른 시험관에 어쩌고 됐다. 자기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금속 가루가 자, 얘한테 붙었어. 그럼 금속 가루를 크게 보면 여기가 S극, N극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금속 가루가 S극, N극을 갖고 있으니까 못이 붙었어. 자, 금속 가루가 자석을 치웠는데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강자성체만 자석을 치워도 요거 유지하는 겁니다.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는 외부를 치우면 다시 그냥 원상복귀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금속 가루가 이제 강자성체다 하는 거고요. 자, 밀어내는 자기력 아니죠. 그렇죠? 당기는 자기력이고 강자성체 맞고요. 나에서 못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면 밀어내기 때문에 못 붙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기화, 자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보시면 돼요. 다음에 뭘 기니? 자,
가문수와 솔레노이드 어쩌고 저쩌고 나타낸 거다. 그렇죠? 반지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반지름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가문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가문수와 전류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길이가 20cm로 같으니까 가문수가 지금 2대 1인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A, B라고 쳤을 때 반지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전류가 지금 몰라요. 근데 자기장이 1대 2래. 그럼 전류는 얘가 2분의 1 돼야 1 될 거고 얘는 2 돼야 2 되겠죠. 그럼 2분의 1 대 2가 되니까 양변에 2 곱하면 1 대 4가 됩니다. 그렇죠? 1 대 4. 됐죠? 이거 계산할 줄 아나? 이 정도는 계산이 되죠? 다시 볼게. 자,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요. 아, 자기장이 지금 1대 2다. 왜? 여기가 깜짝 놀랐어. 그렇구나. 가문수는 이제 2대 1이다. 그러니까 20cm에 똑같이 감았으니까 그냥 2대 1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이 되려면 여기 2분의 1이 필요하고 여기 2가 되려면 2가 필요하니까 2분의 1 대 2에서 이제 1 대 4 이렇게 많이 쓰여요.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19번. 자, 강자성체가 지면에 있다. 자, 그럼 N극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이쪽으로 자화가 될 거고요. 그럼 위에는 S극, 밑에는 N극. 여기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강자성체가. 자, 그러면은 지금 요 P면이 S극으로 자화됐을 거고, 인력이 생기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당겨 갈 거예요. 서로서로 당길 겁니다. 자, B의 P면은 S극으로 자화된다. 맞고요.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맞고요. 자,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B의 무게보다 작다. 그쵸? 원래 B의 무게보다는 작지? 왜? 얘가 더 당겨줄 거니까, 조금은 당겨줄 거니까, 무게보다는 작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음에 20번. 자성에 대한 설명이다. 원래 자성, 뭐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을 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잠깐 넘어갑시다. 자, 옳은 것은, 자, 1번은 잠깐 패스. 자, 2번은 상자성체는 자석을 각각 밀려낸다. 아니고요. 반자성체는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었고, 전자의 운동으로 생긴다. 맞죠? 그리고, 옳은 거니까, 이게 강자성체는 사라진다. 아니고요. 얘는요, 물이 상자성체가 아니에요. 물이.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세요. 요거는. 물질 나온 거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번. 자, 21번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A를 놓았을 때 A의 원자 자석이 배열이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S극, N극이죠? 그렇죠? 자, A는 반자성을 나타낸다. 아니죠. S극끼리 S극끼리 N극끼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반자성이 맞네요. 그렇죠? S극끼리 N극끼리 돼 있으니까 자석을 제거하면 유지되지 않고요. A는 하드디스크 아닙니다. 강자성체만 하드디스크입니다. 얘는 반자성체라서 맞게 하려면 초전도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초전도체. 그래서 얘는 기억. 자, 그림가와 같이 A와 B를 나란히 했더만, 자, A와 B 모두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대. A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고 B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B는 여기에 밀린 거죠. 밀렸으니까 B는 여기 이렇게 S극이 돼야 되고 A는 당겨졌으니까 이렇게 S극이 돼야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B는 밀렸으니까 반자성체예요. 반자성체. 그렇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나에서 B가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B가 A로부터 힘을 받아 움직였다. 자, 일단 그럼 B는 반자성체고 A는 강자성체니까 여기 S극, N극 여기 있죠?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반자성체니까 어쨌든 얘한테 밀려야 됩니다. 반자성체는 무조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방향은 그냥 오른쪽이다 하시면 됩니다. 밀리는 거니까. 그리고 뭐 A는 강자성체가 되겠죠. 강자성체. 그 다음에 23번. 그리고 자,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이다. 궤도 운동이 공전이라고 했고 스핀 운동이 자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전자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 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전류는 반대라고 했죠. 이렇게가 전자니까 이렇게가 전류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아래쪽이 엄지니까 밑에가 이제 N극.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잠깐만, 이거 좀 어떻게?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전류는 반대입니다. 전류는 반대로. 그래서 밑에가 N극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B와 D가 N극인 거예요. 자, 기억. 가에서 그림과 같이 전자가 회전 운동하면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아니죠. 전자의 회전과 전류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전자의 운동으로 인해 자기장이 형성되어 A는 N극, B는 S극이 틀렸죠. A가 S극이고 B가 N극 돼야 됩니다. 디귿. 나에서 전자의 스핀으로 인해 자기장이 형성되어 C는 S극, D는 N극이다. 네, 맞고요. 리을. 가와 나의 효과 때문에 원자도 두 극을 가진 매우 작은 자석으로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디귿, 리을. 됐죠? 여기까지. 자, 24번. 24번은 자, 엉망진창이야? 예쁘게 나열됐어? 예쁘게 나열되고 유지. 그러니까 이게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 자, 상자성체라면은 요 모양이 그대로 여기 나오면 됩니다. 자기장을 제거해도. 기억. 1번. 자석에 끌리는 정도가 큰 강자성체. 맞고요. 원자 자석들은 자기 구역 이루고 있다. 맞고요. 왜냐면 지들끼리 다 자기장을 띄고 있으니까.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된다. 네. 잘 되고 있잖아, 그렇지? 눈이 있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 4번.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 효과가 바로 사라진다. 안 사라졌잖아. 이것도 병신이냐? 물어본 거잖아. 그렇죠? 4번.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성질을 가진 물질로는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내신 때 외우면 되니까 지금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도 그냥 보너스 문제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반자성체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외부 자기장은 위에 방향인데 내부 자기장이 아랫 방향이죠? 반대니까 이거 반자성체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외부 자석에 대해 이 물질은 인력이 작용한다. 아니요. 청력이 작용합니다.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쪽이다. 눈이 있니 병신아? 물어보는 거지. 자, 그래서 해도 맞다 하시면 되죠. 이런 문제들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26번. 자, 26번인데 우리가 자성 다음에는 전자기 유도라는 걸 봅니다. 그렇죠? 전자기 유도. 이거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하나요? 이거 지금 시험 지금 시험범인가? 뒤에 이제 역학적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거죠.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를 건데 무조건 이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흐른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 자석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멀리 가는 것도 싫다. 자, 근데 이제 요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물체에서 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물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금속고리는 원래 전류가 흐를 수 있고 플라스틱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자석이 다가와. 그럼 금속고리는 얘를 방해하려고 할 거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근데 플라스틱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를 방해 안 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떨어지겠어? 나. 이게 빨리 떨어지겠죠. 얘는 방해를 안 받는 애니까. 얘는 방해를 받는 애고. 자, 막대 자석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력은 가가 나보다 크다. 클 수가 없죠. 가는 계속 얘를 방해를 하는 거고 얘는 방해를 안 했잖아. 방해받는 애가 어떻게 더 빠르니? 그치? 말이 안 되고. 니은. 가에서 막대 자석이 금속고리가 가까워지면 금속고리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N극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럼 위에는 N극이 생겨야 되죠?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지. N극이 생기고 흐르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흘러서 N극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N극을 생기려고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맞죠? 이렇게 해서 전류 흐르는 거.
나에서 막대 자석이 금속 고리에 가까워지면 플라스틱 고리에는 화살표 유도 전류가 안 흐릅니다. 뭘 해도 안 흐릅니다. 뭔 짓을 해도 플라스틱 관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뭔 짓을 해도. 그래서 얘는 니은. 개더워. 씨, 나만 덥냐? 전류가 있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 병신들아. N에서 S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아니야. 또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나 할 수 있어. 자, 27번. 힘들다. 해가 거듭될 대로 이상한 애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 자, 27번에 코일 주변의 자석을 이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 일단 N극이 다가온다고 합시다. 자, N극이 다가온다. 위에 N극이 생겨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려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B 쪽으로, 그치? N극이 다가오면 B니까 멀어지면 A겠죠, 그렇죠? 자, 1번 자석이 코일 속에 정지에 있으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정지라는 건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변화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흐르고. 2번 N극을 가까이 할 때 검유계에는 A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아니죠. 가까우면 B니까 틀렸네요. N극을 멀리하면 인력이 작용한다. 그쵸? 멀어지면 당기려고 하고 가까우면 밀려고 한다고 했죠. 4번에 자석을 천천히 움직이면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진다. 맞아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전류는 세진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너무 쉽지? 깜짝이야. 이거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오는데 자, 길이가 0.2m, 단면적이 0.1 제곱미터이고 가문수가 100회인 코일이 자기장에 수직으로 놓여 있다. 통과하는 자기장이 2초 동안 2t. 이거는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근데 공식 지금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나온 김에 볼게요. 자, 전압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s라고 공식이 있어요. 원래 공식이 있는데 그냥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마이너스 필요 없고요. 가문수 100번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는 지금 몇 초냐? 2초 동안이죠. 2초 동안이고 면적은 0.1이고요. 자기장의 변화는 2에서 6 됐으니까 4죠. 그럼 이걸 곱하면은 요거 2니까 0.2에 100을 곱하니까 20V가 되겠죠. 일단 요건 내가 거기다 치고 그럼 이제 저항이 2ohm이다면 V는 I야. 요건 알고 있잖아. 그렇죠? V는 알려 있으니까 V는 20. I는 몰라요. R은 2. 그래서 I는 10A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못 구해도 됩니다.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안 배워요. 이건 잘 안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나랑 수업을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29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변화가 없으면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전자기 유도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럼 뭐야? 5번이죠. 등속으로 움직이는. 자석과 코일이 등속으로 움직이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5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V로 운동시킨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지려면 변화가 커야 된다고 했죠. 변화가. 그러니까 속력을 더 빨리 멀어지게 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지는 거니까 맞고요. R을 감소시킨다. 맞죠? V는 IR이니까 만약에 V가 일정해 그럼 저항값을 줄이면 I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저항을 줄이면 당연히 전류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B를 증가시킨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B를 증가시킨다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다르긴 한데 일단 얘는 넘어갈게요. 자, 기억, 니은만 보겠습니다. 변화까지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31번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 뭐야 이거? 스피커 아니죠. 마이크는 일단 그거였죠. 그렇죠? 마이크. 그 다음에 또 5번일 거예요. 자기 브레이크. 자, 스피커는 일단 아니었어요. 스피커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랑은 반대니까 마이크가 전자기도였고 전동기도 아닙니다. 전동기도
전기를 내가 줘야 모터가 돌아가니까 뭔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자기 브레이크는 뭐예요?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아내를 부순다. 자기 브레이크는 그러니까 자기장으로 그냥 하는 거야, 자기장으로. 얘도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서 강하게 자석을 만든 거야, 주변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이로 드롭이라고 치면, 자이로 드롭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자석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려면 여기에 전류를 흘려서 강하게 자기적을 작용시켜가지고, 멈추게 하는 뭐 이런 건데, 잘 몰라입니다. 어쨌든, 이건 아니에요. 왜? 왜? 뭔가 배신감이 드는데요. 전기 기타가 전자기 유도야. 전기 기타가. 전기 기타가 쉽게 얘기하면 기타줄이 이제 금속이고, 왜? 답이 이건데? 제가 보기에 자기 브레이크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아니야. 리얼 BM이야, 리얼 BM. 답이 응. 없다 무기 없다. 6번 만들어. 오케이. 틀에 박혀서 하지 마. 나 5번을 만들어. 자, 그래서 요거 전기 기타는 그 줄의 움직임이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리얼 BM을 보시면 돼요. 다음에 32번.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기역은 이렇게 해서 위로 흘러서 1A, 그쵸? 기역 이렇게 있는 거고, 니은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PQR은 뭐 여기 있겠죠? PQR. 아, POQ구나. POQ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대요. 기역에서 동쪽으로 3분의 2R 만큼 떨어진 곳의 자기장이 0이다. 3분의 2R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요쯤이 자기장이 0이래요. 요쯤이 자기장이 0. 그러면 일단 이 도선은 오른쪽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빨간색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나와야 되지. 그치? 빨간색에 의해서는 나와야 얘가 상쇄돼서 0 되겠죠. 그렇죠? 3분의 2 지점이 0이어야 되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게 3분의 2R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3분의 2R이니까 여기는 3분의 4R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지점을 잠깐 보면 요 지점은 자, 기역도선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2R분의 1A니까 1 될 거고 니은도선에 의해서는 몰라요. 뭐 해야 되는데 일단 얘가 0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얘가 0.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4R분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맞나요? 거리분의 전류. 거리분의 전류니까 니은 전류는 요거라고 치고 됐어? 그럼 계산하면 되죠? 얘랑 같으면 되잖아. 그렇죠? 자, 3분의 2R분의 1이랑 3분의 4R분의 네모가 같아야 돼. 그럼 네모는 몇이야? 여기다 2 자, 여기 분모에 2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그냥 2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2A. 근데 여기 나와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니은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역과 반대다. 아니죠? 같은 방향이네요. 니은에 흐르는 전류는 2A 맞고요. POQ 중 Q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일 세다. Q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일 세다. 맞아요? 네. 자, 일단은 여기 가운데는 다 상세니까 볼 게 없어. 그치? 가운데 상세니까. 자, 그러면은 흰색 도선은 오른쪽은 플러스고 왼쪽, 자, 그러면 요거 어차피 연습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POQ가 있고요. POQ. 그 다음에 기역도선, 니은도선이에요. 그럼 POQ가 있으면 자, 기역도선에서는 P는 나오고 O랑 Q는 들어가는 거죠. P는 나오고 O랑 Q는 들어가고 그래서 P는 R분의 1, O도 R분의 1, Q는 3R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니은도선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은 나오고 오른쪽은 들어가고 PO는 나오고 오른쪽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 3R분의 2 여기는 R분의 2 여기는 R분의 2죠. 그렇죠? 그럼 이제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3R분의 5인가요?
여기는 마이너스 r분의 1이고요. 그럼 3r분의 3이겠요. 통분하면 얘는 플러스 3r분의 7인가요? 네. 이게 제일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Q가 제일 크다. 맞네요. 그렇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연습을 하자면. 근데 이제 눈으로도 풀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실력이 되면 그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지금이 24분. 졸라 안 가는구나 시간이. 하지 마. 누구보다 아쉬운 건 나야. 내가 제일 아쉬워. 난 얼마나 지루하겠니? 난 다 아는데. 자, 그림 가는 종이를 스탠드에 매달고 네오디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끌려오는 거다. 끌려왔으니까 이제 강자성체 아니면 이제 상자성체겠죠. 또 얘는 자기장에 지금 떠있대. 자기장이 떠있다는 얘기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에는 이렇게 있대요. 잠깐만. 안 써있네요. 가에서 종이는 네오디듐 자석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을 유지한다. 아니에요. 종이는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유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근데 보통은 금속이 강자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 이런 거는 이제 상자성체고. 니은 가에서 종이 내부의 합성 자기장은 종이 주변의 네오디듐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세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 말이냐면 이거야. 종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네오디듐 자석에 의한 자기장도 이렇게 있고 종이에 의한 자기장도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안에는 네오디듐 자석이랑 종이에 관한 자기장이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얘보다는 더 세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니은 그림 나에서 토마토 안에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와 오타 졸라 많네.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아니죠. 반대 방향입니다. 반자성체가 되니까 반대 방향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마토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잘 못해요.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음식물 이런 거 물리에 막 음식물 나오면 잘 못해. 이상한 상상합니다. 이상한 상상을 해요. 자, 34번.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그래도 니는 다 추석 때 갔다가 빨리 왔나 보네. 오늘 다 온 거 보면. 조용히. 안 가면 돼요. 왜? 저도 안 갔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너가 큰 집에 가야지. 가서 이제 또 설날 전까지 쓸 용돈 수거하고 와야지. 나도 안 받아갖고 근데 용돈 딱 받고. 그렇게 하는 거야. 용돈 받고 설날 때까지 또 이제 설날이 대목이잖아. 심지어 나는 너무 일찍이나 못 가고 설날은 무조건 가야 돼. 설날은. 설날은 진짜 안 가면 가고 설날은 가야 돼. 설날은 새해니까 신권으로 빳빳한 돈으로 많이 주신다고. 맞아요? 왜냐면 나도 신권을 찾거든. 응? 어차피 좋아하나? 뭔 상관이야? 지금 드렸어요. 조졌어 이미. 씨. 그래도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설날은 거의 어지간하면 다 참석하려고. 추석은 조금 참석률이 좀 저조해. 근데 설날은 참석률이 좀 높단 말이야. 야, 니네 추석은 또 세배도 안 하잖아. 그렇잖아. 추석은 세배도 안 하니까 용돈 수거가 조금 미흡해. 근데 설날은 무릎 한번 꿇으면 바로 5만 원 들어오거든. 그렇잖아. 10,000원씩 안 주셔. 그렇잖아. 니네 그러지 않아 보통? 1,000원짜리를 주진 않잖아. 그렇잖아. 보통 5만 원권 한 장이든 10,000원짜리 5장이 이렇게 준단 말이야. 우린 또 5만 원 아니면 7만 원 이런 것도 안 준단 말이야. 그렇잖아. 5원이면 10이야 요새는. 씨발. 나는 그러니까 니네는 절하면 받잖아. 그래 봐봐. 니네 절하는데 뭐 한 20초? 10초면 되잖아. 절하는데. 응? 저희 윈터 때 절에서 아니야, 절하지 마. 절해. 그럼 뭐 돈이야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뽑기만 드시면 솜사탕 하나씩 줄게. 솜사탕. 오. 아무튼 그럼 니네 시급이 얼마야? 10초에 5만 원이야. 얘네 계산해봐봐. 야, 1시간이 3,600초인데 니네 10초에 5만 원이라고. 그럼 360을 곱해야 돼.
그럼 니네 씨발 시급 1,800만 원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시급 1,800만 원. 니네 세배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니네가 10초 동안 안 하잖아. 그것도 이제 할 사람들 많잖아.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 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해. 엄마 아빠한테도 하는 거야 원래. 원래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야 그렇잖아. 아니,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해주시죠. 엄마 아빠한테 하고 그다음에 뭐 아무튼 어른이다 싶으면 그냥 냅다 해. 우리 나도 씨발 그땐 몰랐어. 그땐 어려서 너무 모르는 조금 이제 서먹한 어른들한테 절하고 이런 거는 좀 그랬단 말이야. 진짜요? 근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대목이었는데 씨발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는 절을 해도 돈을 드리고 절을 받아도 아니 우리 부모님 절하면 돈 드리지. 용돈 드리지.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도 절을 한단 말이야. 당연하잖아. 절을 하잖아. 응.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장님. 너 씨발 국어 다녀? 와이프의 엄마 아빠. 와이프의 엄마 아빠. 아니 그래. 이해를 못해. 너 내가 결혼을 했다는 거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건가?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이렇게 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10,000원을 주셔. 10,000원을 주시거든. 1,000원짜리로 이렇게 해서 1,000원짜리 10장을 주시거든. 이제 밤에 고스톱 치자고. 형식상 주셔. 근데 주시는데 어차피 사실 의미가 없어. 왜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탑자야. 그래서 밤에 다 가져가셔. 나는 1,000원을 받았지만 내 지갑에 50,000원이 없네. 그래서 가져가시더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봐. 바꿔 생각해보자. 내가 타짜야 만약에. 야 그렇다고 내가 장인어른 돈을 딸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지는 게임이야. 어차피 지는 게임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설이 무서운데 여러분들은 설을 잘 보내겠죠. 나 조카 7명이야. 우와. 아니다. 8명이다. 8명. 나 조카 8명이야. 조졌어. 근데 50,000원씩도 못 줘요. 왜냐면 큰 조카가 터울이 많이 나. 와이프 제일 큰 언니랑 와이프랑 터울이 많이 나.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 너는 아는 뭐? 아는 게 없어? 누가 누구의 누구 막 이런. 부모님 형제의 자녀가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모의 아들. 아니지.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은 너랑 형 동생 하는 거, 너랑 형 누나 이런 거고, 이모의 아들은 형인 거고. 예를 들면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야 씨발 야. 이 병신 엄마 아빠가 있고 너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의 형제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의 형제가 있을 거 아니니. 이모 1, 이모 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모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는 너랑 똑같이 대수가. 그치? 이 사람의 자녀가 조카야. 이 사람의 자녀가. 저보다 어리겠네요. 몰라, 그건 모르는 거야. 터울이 많이 나면. 만약에 이모가 니네 엄마보다 한 10살 많아. 그건 몰라. 그럴 수도 있네. 그치? 몰라. 조카가 니보다 나을 수도 있어. 7살인데, 7살인데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몰라. 맞아. 왜냐면 할머니 때부터 꼬이면 답이 없어, 그거는. 6살이 삼촌이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다 온 조카들도 있어가지고 걔네들 50,000원 주면 욕해. 인스타에 올릴걸 이 새끼들. 그게 이 새끼들? 우리 이번 설 셋째 이모부 50,000원 주심. 이런 거 올린다고. 그거 안 돼. 너 두둑히예요? 두둑히. 50,000원 실화임? 이런 거 올린다고. 50,000원 짜져라, 씨요. 나온다고. 이제 저격당해. 자, 봅시다. 자,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자석이 마찰이 없고 수평인 직선 레일을 따라 이렇게 온대요. 자, 얘는 끊어져 있고 얘는 안 끊어져 있어. 자, 끊어져 있으면 전류가 안 통하지, 그치? 얘는 전자기 유도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얘는 없는 거야.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PQ는 나란하다. 그리고 O에서 두 코일 중심까지의 리는 같다지. 씨발, 이 새끼를 죽일까, 진짜? 뭐요? 아니? 내가 안 하지. 조교를 시키지. 아. 내가 왜 하니, 이거를? 나 바빠, 딴 거 하기에도. 조교가 누구예요? 우리 조교 예쁜데. 오. 근데 못 옵니다. 근데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인천에만 있습니다. 그럼 짜면 안 되겠네요. 응?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어. 저랑 좀 상관이 있는. 조교가 예쁜데, 여기 못 데려오는 게 참 아쉽네. 그러게요. 여기 맞죠? 집중 잘 될 텐데. 아쉬워요. MBTI 여쭤봐야 돼. 자, 보자. 자, 그럼 기억. 자석이 빗면에 A점을 출발할 때가 B점을 출발할 때보다 P에서 더 센 전류가 흐른다. 아니라니까? P에선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P는 신경 쓸 게 없어. P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자, 니은. 그러니까 만약에 P에서, 여기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했으면 맞는 건데, 높이에서 떨궜으니까 맞는 건데, P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는 어떤 이벤트도 안 생긴다. 자, 니은. 자석이 O를, 왜? 이 새끼는 국어도 못하고, 씨발, 운동신경도 없고, 필기를 하다가. 필기를 하다가. 글은 쓸 줄 알아? 네. 근데 이거 힘이 없어요. 힘이 여기. 야, 앞에 봐. 이렇게 발사하니까. 아니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너, 진짜. 이런 친구를 데려와야 돼. 야, 이게, 만약에 고2였으면, 분위기 되게 안 좋았을 건데, 중딩반이니까 내가 넘어갈 수 있어. 중딩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예. 물론 고2반이면 이런 경우도 안 생겨. 이런 병신은 안 받아. 근데 중딩반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자, 니은. 자석이 O를 통과할 때, Q로 진입할 때와 Q에서 빠져나갈 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다. 맞죠? 자, N극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N극 S 이렇게 오는 거니까 O에서 다가갈 때는 코일은 이제 이렇게 생길 거고요. 멀어질 때는 S극이 멀어지니까 반대로 N극, S극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가올 때는 이렇게, 멀어질 때는 이렇게 해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다. 맞고요. 자석이 코일 Q를 빠져나갔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래요. Q를 빠져나갔대. 자, Q가 어딨어? Q를 빠져나갔어. 그럼 얘 이렇게 당기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하겠죠. 멀어지는 거 싫으니까.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고 당기는 방향은 왼쪽이니까 반대다 하면 됩니다. 나다. 야, 경빈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친구를 데리고 있는 경빈이의 문제야? 영훈의 문제야? 뭐야?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약간 뭐의 문제야? 정경빈이 영혼의 문제 드레이드.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남고생의 현실이야? 복도를 봐. 민식이 복도가 좋아요. 복도. 왜? 복도에 맨날 나와 있어? 버스한테 맨날. 맨날 술 먹어요. 뭐 하든지 무슨 먹으냐. 보자. 나 없어. 야, 봐. 보자. 내가 항상 늘 학원 올 때 다짐을 한단 말이야. 오늘은 욕을 안 해야지. 다짐을 진짜. 항상. 오늘은 웬만하면 표준어로 아. 잘 수업을 해보자. 항상 수업을 해보자 하는데, 씨발 클리닉 오자마자부터 열이 받아. 클리닉에 누가 있는데요? 클리닉에? 있어, 아무튼. 누구 있어. 너? 나. 자, 그림 가는, 원형도선 속으로. 자석이, 뭐가 저렇게 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이제 시작인데? 이제 장난치고 싶었나 보네. 장난치고 싶었어. 그렇구나. 씨.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는. 도전 속을 자석이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있대요. 전류가 이때는 많이 흘렀다가 적게 흘렀다가 방향이 바뀐 겁니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T2를 기준으로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란 얘기는 그냥 전류의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T2일 때 얘가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T2까지는 지금 자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고, T2 이후로는 자석이 이제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보통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요 기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T2까지는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가 자기장이 증가한다니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이 맞다 하시면 되고요. 가까이 온다고 했으니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T3일 때가 T1보다 크다. 유도 기전력이 결국에는 전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유도 기전력이 크면 전류가 큰 거야. T3일 때는 전류가 이만큼 흐르고 T1일 때는 이만큼 흐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야? 얘가 많이 흐르는 거야. 부호가 작다고 이게 아니라. 얘기했어? 플러스 3A랑 마이너스 7A가 있으면 얘가 센 거예요. 정수와 유리수 아니야. 알겠지? 이건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맞고요.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T1일 때가 T3와 같다. 자,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고 자석이 이렇게 가까이 올 거야. 그러면 도선은 자석을 밀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가까이 오는 거 싫으니까. 자, 자석이 이제 통과를 했어. 통과해서 이제 멀어질 거야. 그럼 원형 도선 입장에서 얘를 가지 말라고 당겨와야 되지. 그치? 그럼 똑같네요. 얘도 위쪽 방향, 얘도 위쪽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됐냐? 네. 잠깐 쉬었다가. 맞아.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40번까지 하고 테스트를 볼게요. 그냥 빨리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40번 하고 테스트 보고. 풀어도 된다 하셨어요. 아, 그래? 아 진짜? 볼게요. 보고서 테스트 보고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프린트 이제 문제 좀 괜찮은 것들 몇 개 좀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동일한 36번이죠. 그림은 동일한 직사각형 도선 ABC가 있고요. 이렇게 있대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니까 결국 항상 변화입니다. 변화. 뭐가 더 변화가 빠르냐인데, 변화가 일단은 EV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이제 A가 제일 작은 거는 맞는데, 그럼 이제 BC 중에 골라야 되는데, 같은 속도일 때는 면적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면적의 변화. 면적의 변화가 누가 더 큰 거야? 아니, 그러니까 B랑 C 중에서 누가 더 빨리 튀어나와? B가 더 빨리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좀 많이 굽어져 있구나. 많이 누워져 있구나. 이렇게. 됐어? 이제 해도 돼? 자, 그래서 제일 빨리 나오는 게 B니까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거예요. 37번. 37번. 자, N극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했을 때는 이제 법률계의 바늘이 움직였다. 기억. 1번. 정지시키면 법률계의 바늘은 0이 오죠, 0. 왜냐면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검유계의 바늘은 여기 0에 온다 하시면 되고요. 검유계의 바늘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센 자석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빨리 왔다 갔다 하든 둘 중 하나라고 했어요.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솔레노이드의 이제 가문수를 늘리든지, 그죠? 늘리든지. 이건 중3 그냥 6단원이죠? 6단원 내용이죠. 자, 38번에 자기장 영역, 보통 다 균일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다 균일한 자기장이니까 굳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옳은 것은, 자, A 봅시다. A는 없다가 지금 X쪽으로 오고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게 쳐들어온대. 그러면 얘 꺼져 해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로 흐르는 거고, 막상 들어와서는 계속 침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 기왕 X자가 다 들어와 있는데 나갈 거야. 그러면 X자가 덜 들어오게 되니까 야 씨발 더 들어와 해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A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맞네요.
2번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B일 때가 C일 때보다 크다. 아니죠. B일 때는 안 흐릅니다. 아예 안 흐르니까 틀렸고요. 3번에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A와 C가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하는 이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항상 뭐요? 1번이 답이니까 오케이 패스 이러지 말고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를 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4번에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일 때 가장 크다. 자기력의 크기는 일단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요. 일단 많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B는 어차피 안 흐르죠. 틀렸고요.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A일 때와 C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A일 때와 C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간단히 보면 돼. 얘가 오니까 오지 말라고 해야 되고 얘가 가니까 가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방향은 같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 자, 자전거의 속력을 측정하는 장치에는 설명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림과 같이 자전거의 바퀴살에는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몸체에는 코일이 고정되어 있다. 자, 몸체에 코일이 있고요. 자전거의 바퀴에 이제 자석이 있대요. 그럼 코일은 그대로 있고 바퀴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된 여기 LED에서 불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건전지 껴놓고 이게 키는 LED도 있는데 바퀴에 연동돼서 자전거에 끼는 LED도 있어요. 저거는 바퀴만 굴러가면 불이 들어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같고요. 자석이 코일을 이건 실제로도 있어? 실제로 있습니다. 자석이 코일을 지나는 동안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맞아요? 아니요. 변하지 않아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항상 요거야. 커졌다 작아졌다 방향 바뀌어서 커졌다 작아졌다 왔다 갔다 항상 커졌다 작아졌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다 틀렸고요. 자석이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전류의 최대값은 커진다. 네, 맞아요. 자석이 빨리 돌면 바퀴가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더 밝은 빛을 냅니다. 만약에 LED가 연결되어 있다면. 하지만 요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 볼까요? 자, 무선 충전 장치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충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충전 베젤 속에는 1차 코일이 들어있고 스마트폰에는 2차 코일이 들어있대요. 그렇구나. 자, 1차 코일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무조건 일정한 세기, 일정한 방향 하면 틀렸어. 자, 무선 충전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 이거를 이제 전원을 꽂아. 자, 꽂았어.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흐르는 거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위에가 N극이었다가 S극이었다가 왔다 갔다 되겠죠. 그렇죠? 전류가. 여기다 이제 핸드폰을 올려놔. 핸드폰에 계속 위로 생긴 자기장이 침범했다가 아래로 생긴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핸드폰 내에 있는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생겨가지고 핸드폰이 충전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핸드폰 케이스를 껴놓으면 케이스가 이 자기장을 차단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 패드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침투하게끔 두는 케이스를 꽂아도 이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 케이스 꽂으면 충분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패드 충전기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가 있고. 근데 보통은 요새는 다 될 거예요. 요새는 옛날에 초창기에나 그랬고, 왜냐면 초창기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이 무선 패드가 없었을 때의 케이스니까. 그래서 일정한 세기는 일단 틀렸고요.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요.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이 변한다 같고요. 디귿 2차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네, 맞아요. 똑같이 되더라도 얘가 충전 패드에 붙어 있냐, 조금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충전 양이 좀 달라집니다. 항상 변화야, 항상 변화. 알겠죠? 항상 변화. 그래서 얘는 니은 디귿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죠? 그렇죠? 교재는 여기까지.